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두 번째 코너는 이제 김유나 앵커하는 경제뉴스 프로입니다. 이 코너를 해야지 한 주간의 시작이 깔끔하게 시작되죠. 각종 이슈, 지난주 특히 주말 동안에 이틀 동안 쉬었던, 특히 이번에는 3일을 쉬었는데 우리 시장이요. 그런 관련 뉴스,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우리 관심 있을 만한 뉴스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나 앵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이상한 못된 사람의 목소리가 또 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5분 정도 늦겠다고 했는데 저는 바로 구치소에 보내려고 그랬는데 구치소 안 가고 나라 재정에 보탬을 되는 티켓을 받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드리죠. 나라 재정에 티켓이 되는 7만 원짜리. 7만 원짜리? 네. 네.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게? 7만 원밖에 안 잡아. 그러니까 한 70만 원 해야 돼, 당신은. 70만 원이요? 네. 아마 그 가중 처벌이 있다라면 한 70만 원 받을 것 같습니다. 싸웠죠? 아닙니다. 네. 죄송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명백하게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이사 왔는데 이사 오고 나서 이게 본인 자택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가 소유로. 지난번 월세살이 할 때보다 주차하기가 더 힘들어. 그래요?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뚜벅이 생각을 하니까 인생이 변한 남자입니다. 택시 타고 다니시니까 부럽습니다. 부럽지?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갈 때는 그래도 9호선 타고 다니잖아요. 네네. 사람 깨떡같이 많은 9호선. 그래도 가실 데 없잖아요, 사람. 아니요. 있습니다. 그래도 술 취하고 대낮에 술 취한 사람 많다고 제가 목요일날 방송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아까 인사드렸죠? 네, 인사했어요. 네, 김민아. 오늘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네.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정신없어, 이 친구 때문에. 왜냐면은. 구치소에 보냈어야 되는데. 지금 연휴가 왠지 월요일이 왠지 추석 연휴에 하루 낀 그런 월요일 같아요. 추석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아침에 머리도 만지는데 한 3일 쉬었더니 머리도 안 되네. 아니 뭔가 이 친구가 지금 떠 있네 지금. 아니 이거 좀 진중하고 좀 더 얘기하세요. 화장도 보니까 3일 쉬었더니 화장도 잘 안 먹네 이런 것 같아 다들. 보니까 3일 동안 무슨 일이 처갓집에 갔다 오셨는지 살이 찌셨네요. 처갓댁에도 갔다 왔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잠시 얘기 듣도록 할게요. 오늘 진행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경제뉴스 탑5는요. 다양한 좀 뉴스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원엔 환율 상당히 좀 증시에 부담이 되는 그런 요소인데요. 관련한 내용들 좀 준비해봤고요. 그리스 문제가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이 5월 구제금융 추가 지원을 목표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를 주축으로 한 급진 좌파 성향의 시리자 정권이 구제금융 지원 대가로 연금 삭감과 노동개혁 등 긴축 정책을 거부를 하면서 상당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의 실무협의 회담이 4일 재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일단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지만 회담이 6일까지 지속되면서 어떤 여러분들과 이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관련된 내용도 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이어서 외국인들, 그러니까 외국인들 가운데 중국인들 유커가요. 상당히 우리나라 백화점 매출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 동안 이 한중일과 동남아 국가연합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영내 국가 간 통화성 확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편 최경환 부총리가 올해 국내 총 생산 성장률이 작년 수준인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현재 진행 중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지분율 배분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정치적인 부담에도 올해 예산을 이미 작년 대비 5.5% 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을 늘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해서 어떤 추경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보이기도 했다라는 인터뷰가 또 나왔더라고요. 관련한 소식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스마트폰 카드 하루면 돼요라는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 모바일 카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소식이 좀 나왔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화 환율과 관련해서, 원엔 환율과 관련돼서 소식 먼저 준비됐으니까요. 2부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고공행진을 하던 국내 증시가 환율의 발목을 잡혔습니다. 원엔 환율이 7년 만에 900원을 하회하는 등 엔저 현상이 복병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증시의 주도주인 화장품 관련주가 크게 흔들리고 있고요. 전통적인 엔저 피해주인 자동차 관련주 등 대형 수출주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이 원엔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898.56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7년 만에 800원대에 진입을 했는데요. 엔저 현상은 일단 아베노믹스 이후의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아베 정권이 들어서던 2012년 중순 원엔 환율이 1,400원대를 유지해왔고요. 아베노믹스 이후에 급락 추세를 보이면서 900원 선까지 위협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최근에 엔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화 강세로 촉발된 면이 크다는 점이 지난 2012년 말부터 2013년에 가파른 엔저와 차이점인데요. 당시 엔저는 아베 정권의 대규모 돈풀기 정책이 반영된 엔화 약세 때문이었지만 현재는 국내 증시 등으로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급증하면서 원화의 나홀로 강세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장품 관련주 등 중국 소비주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엔저에 대한 우려가 가시화되면서 요커들이 엔저를 따라서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몰리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소비주들이 신엔저 피해주가 되기 시작한 건데요. 여기에 중국 정부가 국내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것도 투자 심리에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엔 환율 흐름에 대해서 전망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약화되기 시작했고 월말 수출 내고 물량 영향도 줄면서 하락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4월 미국 FOMC와 일본 금정위에서도 별다른 정책 이슈가 없었던 만큼 당분간 환율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원화 강세 추세가 길게 지속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스마트폰과 관련된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카드 없는 카드. 세상에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금을 빠르게 밀어내고 지급결제 시장을 천하통일했었던 플라스틱 카드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직사각형 조각을 대체할 다음 카드는 바로 모바일 카드라고 합니다. 정해진 규격도 없고요. 형태도 없고 만질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쓰는데요. 일단 신청해서 발급까지 만 하루 24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네요. 온라인, 오프라인 양쪽 모두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일단 카드사들이요. 5월달, 이달 중에 모바일 단독 카드를 무더기로 출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일단 BC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모바일 단독 카드 기술 개발을 마치고요.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식당 결제 테스트까지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 삼성, 롯데 등 다른 대형 카드사들도 5월 중에 각각 4개에서 6개 이런 모바일 전용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모바일 카드가요, 실물로 발급됐던 플라스틱 카드와 연계되면서 발급을 해줬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새 윤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휴대전화만으로도 이제는 충분히 본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독 카드를 발급해도 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모바일 카드는 신청부터 등록, 심사, 내려받기 이런 다양한 것들이 모두 손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미 뭐 신용카드가 더 필요 없는 고객들이 모바일 카드가 추가적으로 발급받으면서 카드사들은 새로운 수요 창출 효과까지 기대가 될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모바일 카드 시장이 가장 크게 뜨게 되는 이유로서 비용 절감 효과, 이 효과도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내에서는 30년 넘게 기반을 다져왔던 플라스틱 카드 시장이 쉽게 주도권을 빼앗길까,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전체 카드 대비 모바일 카드 결제 대금 금액 비중은 1.1%, 발급 장수 비중은 6.5% 수준이라고 해요. 이거는 좀 재밌는 내용이더라고요. 한 대형 카드사 CEO가 최근에 핀테크 결제 시장을 주도하겠다라고 선언한 자리에서 모바일 카드를 자주 사용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앱은 다운받았지만 아직 사용한 적은 없다라고 또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나이가 60세라고 하는데요. 카드사 사장도 번거롭게 느끼는 서비스를 실제 중장년층 소비자들이 적극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일단 가장 크게 직면한 문제는 보안성입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자기 스마트폰에 내 명의를 어떤 카드를 다운받아서 사용하면은 그 위험성이 더욱더 커졌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카드사에서는 모바일 카드로는 카드론이나 뭐 현금 서비스는 받지 못하게끔 막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 명의자 확인 외에도 텔레마케터를 통한 유선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한 단계 더 걸친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카드 없는 카드 세상, 이 모바일 카드가 얼마나 빠르게 또 확산될지, 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지고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유혹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중국의 노동절 연휴를 맞아서 10만 명이 한국을 좀 찾아왔습니다. 주요 관광지와 유통가가 주말 내내 북새통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근로자의 황금 연휴를 맞아 내국인 상당수가 국외로 빠져나간 반면에 유커들은 한국을 찾아서 지갑을 열었습니다. 백화점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는 연휴 첫날 중국 카드죠. 은영카드의 매출 신장률이 전년 대비 53%나 증가했고요. 특히 해외 패션과 식품 등이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신세계백화점도 같은 기간 은연카드 매출이 44.8% 증가했습니다. 화장품도 상당히 많이 매출이 늘었고요. 시계, 주얼리, 식품 관련해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일었다고 하네요. 2, 3년 전에 비해서 유커 1인당 씀씀이가 다소 줄어든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내수 시장에 미친 영향은 여전히 크다라고 하네요. 유커가 없었다면 연휴 기간 내에 내국인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의 사람들은 해외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반면에 계속해서 유커들이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매출을 좀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뽑히고 있는데요. 일단 뭐 명동이나 가로수길 등 쇼핑거리도 지도를 펼쳐든 유커들의 행렬도 굉장히 붐볐다라고 하네요. 명동 곳곳에 형형색색의 중국어 현수막이 걸렸고요. 유커 공략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이 펼쳐졌다고 하는데, 역시나 이번 연휴에서도 백화점 매출에는 중국인들이 있었다라는 거, 굉장히 증가세가 많이 나타났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5개 뉴스 가운데 그 중에 또 3가지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또 앵커분들께서는 또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보셨는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보게 되면 그 뉴스 중에서도 네. 저는 뭐 이미 카드 없는 사람이 네.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분이 이제 아주 연세가 있으셔서 네. 이제 주로 결제를 안 하시니까 저는 이제 아기가 크다 보니까 결제를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다 보니까 결제를 제가 직접 하거든요. 와이프는 못하게 하고. 와이프도 하는데 네. 와이프용 카드가 따로 있고 네. 와이프는 이제 따로 쓰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카드를 주고 네. 저는 이제 그걸로만 써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이제 이거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 핀테크가 왔을 때 이거 뭐 잠시 후에 하려고 그랬는데, 네. 금융업 시대가 어떻게 변화가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매일경제에서 이제 네. 그걸 특집 기사로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 인터넷 뱅크나 이런 카드 모바일 핀테크가 나오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삶에 이런 네. 거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심플은행이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심플은행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은행에다 돈을 송금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온라인 뱅크에다가 이제 송금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그 인터넷 뱅크에다 송금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네. 여기서 근데 이제 그 친구의 이제 핸드폰 번호에다가 송금을 해버리는 거죠. 뭐 통장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핸드폰 번호로 그 앱을 깔고 내가 그냥 그 앱에서 내 얼마 그냥 송금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 스마트폰에다가. 네. 그러면 그 스마트폰에서 내 핸드폰으로 다시 한번 그 스마트폰에서 그 인터넷 뱅크에서 내 은행으로 이렇게 송금을 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비밀번호 넣고 뭐 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핸드폰에서. 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이미 스페인에서도 이미 그런 서비스가 있고 국내에도 이미 그런 서비스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아직까지는 이제 그 보안 때문에 이제 그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것 때문에 아직 활성화는 안 됐고 있는데 이미 그런 서비스에 대한 쪽이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8%와 같은 P2P 대출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골드만삭스도 지금 P2P 대출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P2P 대출이라는 게 뭐냐면 중간에 중개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뭐 파일 다운로드 받듯이 여러 명이서 이렇게 돈을 갖다가 맡기고 여러 명이서 이렇게 소액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나눠서 대출을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상대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돈을 많이 꿔주게 되면 사실은 그걸 못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명에서 나눠서 이제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P2P 대출로 인해서 사기꾼은 엄청 좋겠네. 한번 사기 먹겠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런 거액 대출이 없기 때문에, 예. 거액 대출은 아니기 때문에, 뭐, 네. 그렇게 뭐 사기친다고 하더라도 그런 율을 갖다 이제 다 조사해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방금 말씀 드신 대로 송금 어플리케이션. 네. 그죠? 지금 토스라는 이제 그런 앱이 국내에도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토스라는 앱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밑에 쭉 보게 되면은. 예전에 영어 네네. 학원 이름이었는데. 네네. 그다음에 네. 이제 그 뭐 고정비가 뭐 떨어진다 이런 얘기 쭉 나와 있고 그 네. 밑에 쭉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찰스 슈왑 그 말씀해 주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찰스 네. 슈왑에 대한 쪽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이 은행에서 어떤 영업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안 쓰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문직 종사자 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예 영업을 합니다.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좋아요가 많이 받고 이 사람이 유명인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그 신용이 좋은 전문직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너네들 대출을 낮게 해주겠다. 김윤아 앵커같이 인기 있으면. 그렇죠. 예쁘고 인기 있으면. 그렇죠. 대출 받는 그리고 이제 거네. 뭐 의사분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가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만 딱 페이지를 하고 테레비에 SNS 나오는 보내는 의사다. 거죠. 아니, 그러니까 1대1로 찾아가서 영업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영업이 아니라 그런 분들한테 딱 영업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전문 직종에 대한 어떤 그 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인하.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다 처리해 우리 오는 같이 거죠. 가불병정. 우리는 안 되죠. 일용직은 안 되네. 예, 가불, 병정, 그 다음에 뭔가요? 무기,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저 끝인 것 같은데, 저희는 안 되겠지만. 지읒으로 시작하는 말이 있어, 우리는. 네네. 그래서, 진상, 뭐 이런 겁니까, 우리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전문직에 대한 대출, 어떤 틈새 시장을 마케팅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상품에 대한 쪽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게 되면, 이 핀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오게 되면, 네. 물론 방금 말씀대로 전체적인 서비스를 대체하는 건 아니고 네. 정말 기존의 어떤 금융권에 대한 어떤 틈새 상품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상당히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만 더 네네. 뉴스 같이 얘기하고 우리 네네. 김윤아 앵커는 아침부터 고맙다고 전에 네네. 좀 자기가 자기 때문에 일찍 오셨잖아요. 네, 김윤아 앵커가.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네네. 괜찮아요. 근데 김윤아 앵커 말씀하신 것 네. 중에 저는 이제 그쪽에 관한 관심 많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그 이성훈 대표가 뭐 처갓집에 가지 않고 이제 지난 주말에도 2번이나 또 탐방을 갔었죠. 네네. 네? 한번 삼성동에도 한 번 가고 네네. 또 잠실에 가서 다 가고 네네. 한번 삼성동 코엑스에 몰에 가고 네, 토요일 날에도 롯데월드몰에도 갔었거든요. 롯데도 예전 거도 가고 롯데월드몰에 새로 생겼는 거 갔는데 그래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특정 주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한 2년째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걸 좀 하라고 내 이성훈 대표도 여러 번 얘기했어. 여기 좀 해서 해보라고 얘기했던 게 있는데 요즘 난리가 났는데요. 그 김민환 그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중산이 엄청 많았다고. 네. 그럼 김민환 거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중산이 그렇게 많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팔아야겠다. 이성훈 대표 무슨 생각 들어요? 아쉬울 뿐이죠. 작년에 화장품 사업 안 한 게 아쉬울 뿐. 아니 아쉬운데 아쉬운 거 다 늦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근데 보면 저는 아니 우리 시청자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한번 제가 작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조종래 선생이 네. SBS에서 그 강연한 게 있어요. 네, 그걸 네. 한번 VOD 유튜브 찾으면 나오는데 네. 재작년에 조종래 SBS 중국 치면 딱 나오는 유튜브가 있어요. 네, 네. 제가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그거 한번 보세요. 한번 조종래 선생이 그 정글말리 쓴 다음에 그 SBS 인문학 강의를 때 한번 한 네. 거였는데 제가 약간 눈물이 흘리면서 봤는데 제가 감히 조종래 선생이 잘못 생각한 게 하나 있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 손녀딸인가 있는데, 손녀딸이 제2외국어를 뭘 선택하냐 그러는데 자기가 강력하게 중국어를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영어 배울 때가 아니라 중국어를 배워야 되거든요. 저는 솔직히 토익이나 이런 걸 뭐 미쳤다고 뭐 900점, 800점 받는데 뭐하러 애쓰냐는 거죠. 그거보다는 HSK라고 중국어 있거든요. 네네. 이거 한번 그 3급, 4급만 보시면 되는데 이 화면 한번 보세요. 이거 영상? 네네. 네. 그 정글말리 그 SBS에서 나온 소리가 빨리 잡아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가요. 네. 예, 예. 이건 광고 아니야? 이거야?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유튜브 링크 잡아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시청자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제1 외국어를 중국어로 하셔야 돼요. 제1 외국어 하려면 가장 쉬운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제 뭐라 그랬어? 한 달만 들어가 그랬죠? 네. 차용 중국어 하라 그랬죠? 차용. 대교. 차용이 어디야? 대교. 대교 한번 봐주세요. 대교가 요새 내가 1년 반 동안 얘기했는데 안 올랐는데 요새 올라가네? 네네. 근데 왜 올라가는지 내가 솔직히 모르겠는데 소리 나가야지 그러면? 소리 안 나가잖아. 제가 이번에 정글 말리 나가나 봐. 아, 시청자분들 들으실 수 있어요, 이거를? 아, 시청자분들 듣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유튜브 이거 링크를 잡으세요. 완전히 네네.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현재 4일 만에 이걸 보시면 인문학에서 얘기했던 거 나오는데 정글 말리 해갖고 이 화면인가? 저 다른 화면인가? 그거예요. 근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 차용인 중국어 있거든요. 네네. 그거 그 인터넷으로 하고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 있는데 그 저는 그게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네. 그래서 근데 뭐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미국에서 그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플러스 중국어를 무조건 해야 한다. 그래야 취업이 가능한 회사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중국어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아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죠. 시작할까요, 저도? 아, 그 당연히 하셔야죠. 중국어 하면 이제 농담이 아니라요. 진짜인데요. 여러분들 그 세계 최고의 그 방송국이란 뭐라고 생각해요?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되는 게 뭐예요? CNN이잖아요. CNN 맞죠? 네네. CNN 하면 CNN 다니다 보면 확 죽잖아요. 그거 제가 집안에 한 명 CNN 유명한 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거보다 더 지금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는 거가 미국에서도 방송하고 전 세계 하는 거가 우리나라에도 인터넷 케이블 TV 이런 데 들어왔는데요. CCTV 월드가 있어요. 그거 영어로 방송하거든요. 그게 최고로 지금 직장 중에 하나 뽑히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그래서 중국어만 좀 하면요. 갈 데가 많아요, 지금요. 특히 언론 방송 관심 있는 분 있잖아요. 여자분들 특히 아나운서 되려고 엄청 후배들 있잖아요. 네. 중국어 조금 하면 무조건 되는 거죠. 갈 길이 많아요, 지금요. 네, 뽑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당연하죠. 저도 주변에 그 아는 분들이 아나운서 출신 분들께서 그 중국 쪽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준비하는 거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대교의 전 차용 중국어 제가 돈을 또 써봤거든요. 우리 애들 때문에. 네네. 그 효과 있다니까.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네.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직구인데요. 네. 이성훈 대표, 궁금해. 뭐로 걸렸어? 속도 위반? 불법 유턴. 아니, 이 사람은 원효대교에서 불법 유턴을 어디서 해? 자기가 어벤져스 2야? 나는 캡틴 코리안. 캡틴 코리아. 야, 대박이네. 캡틴 코리아. 원효대교에서 유턴하다 걸리는 남자가 있네. 이거는 건너기 전에. 캡틴 대박이네. 코리아. 나는 캡틴 코리아. 어디 써보세요. 원효대교에서 불법 유턴. 나는 어벤져스 타는 사람이 여기 있네, 지금. 나는 캡틴 코리아. 대박이네, 대박. 네. 오늘 좀 정신없을 텐데요. 오늘 자동차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거 좀 냉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요,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오늘 보면 이제 현대차도 뭐 조금 회복을 하니까 뭐 좋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현대차를 좋게 보면은요, 현대기아차가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봤어요, 이번 달에요. 그쵸. 네, 근데 일단 플러스는 났는데요. 2.9%. 네, 그러니까 그 현대차 2.9% 나오고요. 기아차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1% 네. 마이너스 정도에서 합으로 한 1.3% 정도 플러스 성장했는데요. 일단 먼저 짚고 말씀드릴 게 5.7% 정도 시장이 성장할 거로 생각했는데 미국 전체 시장이요. 네. 4.6%로 늘어서 하여튼 견조한 실적을 했습니다.
연율로 보면 1640만 대가 나왔어요. 이 예상은 1670만 대였는데요. 약간 부족해 나왔지만 그나마 견조한 실적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 팔렸느냐 보면은요. 지난달에는 3대 빅3가 전부 다 마이너스 했는데요. 빅3 모두 플러스 3에서 5%까지 플러스가 났어요.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요번 달들 역시 잘 팔린 것은 미국 시장에서 라이트 트럭은 15년 만에 최고치가 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하는 트럭, 다시 말했지만 그거는 우리나라 같은 트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말하는 SUV 큰 것들이 잘 팔렸어요. 10%.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찝죠, 찝. 크로스오버가 18.6% 네, 늘었네. 우리가 말하는 찝죠, 찝. 네네. 찝이 20%가. 이걸 화면을 네, 잡아주세요. 이성원 대표님 나오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찝이죠, 찝. 네. 특정 브랜드죠. 우리가 말하는 얘기는 찝이 20%가 팔려나갔고요. 찝은 나갔고요. 크로스오버는 이제 작은 것들이 크로스오버를 얘기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이 팔린 크로스오버는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이브리드로 들어가서 인기가 많은 거가 라포라는 게 있습니다. 라포. 라포. 예, 그 도요타 라포는 우리나라에 네네. 인기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휘발유 차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휘발유는 우리나라 SUV에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에 그 혼다 쪽에서 혼다 CR-V가 인기 많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캐나다에서는 라포가 인기가 많은데요. 라포가 많이 팔렸고요. 약간 큰 차가 하일랜더라고 있습니다. 여기 라포가 네. 이거죠? 라포. 네. LAV4. 20.7% 늘었나요? 네. 21.7%. 네, 그게 많이 팔렸고. 닛산 로그가 44.5%. 닛산 로그는 아주 작은 차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작은 SUV예요. 예. 작은 겁니다. 혹시 뭐 자동차 잘하신 분은 제 말씀 이해할 텐데요. 그 하일랜더는 약간 비싼 차거든요. 그 SUV. 그래서 하일랜더가 많이 팔렸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역시 이번에도 비싼 차들이 잘 팔렸습니다. 비싼 차라는 게 뭐냐면 BMW, 벤츠, 아우디가 미국에서도 탑 프라이어리티 차거든요. 비싼 차들. 그게 9에서 뭐 10%까지 많이 팔렸고요. 같은 폭스바겐 라인에서도 폭스바겐은 재미없었어요. 왜냐하면 싼 차보다 비싼 차가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제네시스가 40% 정도 팔렸을 겁니다. 더 팔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기가 좀 들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현대차는 이번에도 현대기아차는 특히 기아차, 현대차가 해서 미국에서 제일 많이 이번에 대당 인센티브가 말한 건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엄청 없는 그러니까 피아트 라인 있죠. 피아트. 람보르기니가 네. 22대 팔렸네. 네.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피아트가 가격도 싼 차가 한 2만 5천 불, 2만 불 정도 내외인데요. 그게 대당 3천 불 정도 인센티브 줬으니까 제일 많이 줬고요. 근데 그다음에 기아차, 현대차가 많이 줬어요. 피아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2.6%. 그게 보면 네. 그런 게 안 팔리는 거죠. 미니가 24.7%. 네, 우리나라가 안 팔리잖아요. 네네. 우리나라가 이제 피아트가 안 팔리잖아요. 네네. 피아트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 제조 같은 거 엄청 싸게 렌트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피아트가 안 팔리고요. 그런 거 인센티브를 많이 줬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많이 줬고요. 도요타 같은 데는 지금 엔화도 약하고 그러고 인기가 좋으니까 도요타 같은 건 인센티브 별로 안 줬어요. 1,000불 정도밖에 안 주고요. 그러니까 도요타는 인센티브가 적은 쪽에 들어가고 현대기아차나 피아트는 인센티브가 많은 쪽에 들어간다. 그래서 수익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기아차 같은 소렌토 같은 게 잘 팔려야 되는데 소렌토는 작년에 한번 9월달에 얘기했다시피 인기 없는 차종 중에 하나 들어가거든요. 네. 그 얘기했잖아요. 기아차는 K7은 인기 있는 차인데 소렌토는 약간 좀 디스당하는 차로 많이 분류된다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콘슈머 리포트에서 우리가 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소스를 갖고요. 근거를 갖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는 지금 소위 프로덕트 미스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현대 기아차 확 좋아질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미국에서 인기도로 가보면. 왜냐면 지금 가격이 유럽차가 유로가 조금 강했다 하더라도 10% 떨어진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도 BMW 사고 싶죠. 제가 미국 사람이라면 저라도 아우디 사고 싶죠. 아우디의 최고로 잘 파는 게 요즘 보면 A7 이런 거 A7인가 뭐 있으니까 좀 비싼 차 있을 거예요. 그게 A7 그것도 스포츠 라인 이런 게 잘 팔리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일단 반영됐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현대기아 쪽으로 많이 싸죠. 엄청 싸지만 미국에서의 그 글로벌시가 지금 인기 있는 건 아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일단 그렇게 일단 첫 번째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그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실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올라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까지도 지금 안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좋은 지적하셨어요. 여전히 조금은 그 어떤 시장 수익률을 비트하는 그런 업종이 되기는 어렵겠고, 다만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쪽들, 그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주들 중심에 대한 쪽, 특히 이제 연비 개선 문제와 관련된 뭐 3기 오토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관련된 쪽도 뭐 현대 엔지니어링
그 현대 EP, EP. 현대 엔지니어링이 아니고 현대 EP 아니면 코론 플라스틱 이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좋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뭐 효성이라든가 코론 인더라든가 뭐 현대 소재. EP라든가 이 소재 쪽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그리고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자동차에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전기차랑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전기차 시대를 제일 반대하는 게 누구겠냐. 늘 말씀드리면 앨런 머스크가 늘 비판적으로 했지만 기존의 기득권층이거든요. 전기차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빅3에 대한 반대를 비판적이 많이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자동차 만들려고 처음에 앨런 머스크가 영어로 하면 일란이거든, 정확히 하면. 하여튼, 우리 식으로 하면 앨런 머스크가 투자자를 많이 쫓아다녔어요. 빅3 투자자들이 걔는 냉정하게 디스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장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어요, 공장이요. 자동차 공장이. 공기도 좋은데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까 디스당한 만큼 뭐냐면, 기존에 자동차는 뭐예요? 자동차는 뭐예요? 엔진이잖아요, 엔진. 엔진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전기차는 모터잖아요. 네. 그게 뭐 자동차 우리 공학 전문가 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업 바꾸길 잘했지. 나 전공이 자동차 엔진인데. 그럼 전기차로 갔어야지. 그거 먹고 그거 계속 하고 있었으면 모터로 만들었으니까 모터 개발했어야지. 모터 개발이 사람아. 어차피 굶어 죽는 거야. 나이 50대면 다 굶어 죽는 거야. 그때는. 자기 친구 펜테카는 어떻게 되니? 펜텍 이미 집에 가야죠. 가야 되나? 집에 가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 LG 화학으로 옮기라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기존에 잘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그 뭐 단기적인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동차에서도요. 자동차 엔진에 관련된 구동 동력 전달 계통이 있는 놈. 그잖아요. 네. 연료 계통이 있는 놈. 그죠? 쉽게 해서 연료 탱크 만드는 거. 네. 우리 집안 한 명도 그걸 만들다가 망했거든요. 진짜로. 네. 연료 탱크 사업하다가 망했거든요. 네. 부도나고 그랬거든요. 네. 우리 집안 어른 한 명도. 네. 일단 그런 것들이 별로 재미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하면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를 하더라도 평생 필요한 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의자는 필요하잖아. 시트. 의자, 시트. 내장재 필요하잖아. 내장. 그잖아요. 핸들 필요하잖아. 핸들. 범퍼가 더 중요해지지. 그런가? 약간니까? 센서. 네. 핸들도 중요해. 기계를 어떻게 믿어? 핸들은 있어야 되고 유리는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현대기아차에서 자동차 유리는 계속 있어야 되지. 현대기아차에서 올해 하반기에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을 넣은 차를 양산하겠다 그러는데 네. 일단은 BMW는 사고 나면 자기가 준다며. 네,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보험 주겠다고. 네. 네. 근데 현대기아차는 누가 주나? 모르죠. 그게 누가 이슈야. 주나? 네, 네. 큰 글로벌 이슈가 많아요. 네네. 근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인터뷰한 거 있잖아요. BMW가 네. 우리가 쏘겠다고 보험료.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네. 보험료 쏘는 게 문제 아니냐?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하다가 훅 가면은 네. 이거 그냥 가는 거 아니야 골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통계 보여드렸잖아요. 네. 믿고 맡겠냐 안 맡겠냐 하는데 중국이나 브라질은 오히려 높아요. 독일 네. 같은 거 일본은 낮아요. 네. 아직까지 믿고 맡겠다는 애들이 전 세계 평균 57%. 57% 사람들이 믿고 맡기겠다 그랬고 애들한테 맡기겠다는 한 52% 정도. 그냥 보여드리지 않았나? 그거 흥미롭잖아요. 그게 이승원 대표 얘기하면 바로 그냥 일반적인 그 시스코에서 조사한 거예요. 우리 또 냉정하게 보여드리잖아. 그런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가 굳이 자동차 부품에서 그런 걸 하려면 저는 한일 이화는 관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잖아요. 네. 한일 이화가 제가 말씀 내장재 주로 하는 회사잖아요. 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일회화가 됐건 뭐 서인이 됐건 한일회화 정도는 오히려 정치랑 상관없는 건데 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연료 계통 구동 장치 있는 거는 약간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 건 맞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일단 그렇게 일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네. 만약에 이런 그 블랙박스 예전에도 보면은 네. 여기 잠깐 영상 보게 되면 이런 사고 영상들 있잖아요. 사기로 사고 치는 영상들. 자기가 와갖고 이렇게 펑 뒤로 눕고. 이것도 소리 나? 이렇게 자기가 와서 막 막 눕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거야? 네네. 그 블랙박스 그 자유공갈단.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율주행하면은 편하겠네. 왜요? 네? 사귄 게 바로 나오고 이제는 블랙박스가 다 의무 장착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안 될 수가 없지. 네. 좋겠네요, 이런. 집에 가는 사람 많네. 예, 집에 가는 사람 많아지겠네요. 네. 네. 그래도 뭐 불법 유턴하는 건 안 되는 거지? 네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슈 돌고 있는데요. 네. 이성훈 대표, 궁금해. 뭐로 걸렸어? 속도 위반? 불법 유턴. 아니, 이 사람은 원효대교에서 불법 유턴을 어디서 해? 자기가 어벤져스 2야? 나는 캡틴 코리안. 캡틴 코리아. 야, 대박이네. 캡틴 코리아. 원효대교에서 유턴하다 걸리는 남자가 있네. 연예계 건너기 전에. 캡틴 대박이네. 코리아. 나는 캡틴 코리아. 어디 써보세요. 원효대교에서 불법 유턴. 나는 어벤져스 하는 사람이 여기 있네, 지금. 나는 캡틴 코리아. 대박이네, 대박. 네. 오늘 좀 정신없을 텐데요. 오늘 자동차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거 좀 냉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요,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이제 현대차도 뭐 조금 회복을 하니까 뭐 좋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현대차를 좋게 보면은요, 현대 기아차가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봤어요, 이번 달에요. 그렇죠. 근데 일단 플러스는 났는데요. 2.9%. 그러니까 그 현대차 2.9% 나오고요. 기아차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1% 네. 마이너스 성장해서 합으로 한 1.3% 정도 플러스 성장했는데요. 일단 먼저 짚고 말씀드릴 게 5.7% 정도 시장이 성장할 거로 생각했는데 미국 전체 시장이요. 네. 4.6%로 늘어서 하여튼 견조한 실적을 했습니다. 연율로 보면 1640만 대가 났어요. 이 예상은 1670만 대였는데요. 약간 부족해 나왔지만 그나마 견조한 실적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 팔렸느냐 보면은요. 지난달에는 3대 빅3가 전부 다 마이너스 했는데요. 빅3 모두 플러스 3에서 5%까지 플러스가 났어요.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요번 달들 역시 잘 팔린 것은 미국 시장에서 라이트 트럭은 15년 만에 최고치가 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하는 트럭, 다시 말했지만 그거는 우리나라 같은 트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말하는 SUV 큰 것들이 잘 팔렸어요. 10%.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찝죠, 찝. 크로스오버가 18.6% 네, 늘었네. 우리가 말하는 찝죠, 찝. 네네. 찝이 20%가. 이걸 화면을 잡아주세요. 이성원 대표 나오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찝이죠, 찝. 네. 특정 브랜드죠. 우리가 말하는 얘기는 찝이 20%가 팔려나갔고요. 찝은 나갔고요. 크로스오버는 이제 작은 것들이 크로스오버를 얘기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이 팔린 크로스오버는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인기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이브리드로 들어가서 인기가 많은 거가 라포라는 게 있습니다. 라포. 라포. 그 도요타 라포는 우리나라 네네. 인기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휘발유 차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휘발유는 우리나라 SUV에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에 그 혼다 쪽에서 혼다 CR-V가 인기 많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캐나다에서는 라포가 인기가 많은데요. 라포가 많이 팔렸고요. 약간 큰 차가 하일랜더라고 있습니다. 여기 라포가 이거죠? 라포. 네. LAV4. 20.7% 늘었나요? 네. 21.7%. 네, 그게 많이 팔렸고. 닛산 로그가 44.5%. 닛산 로그는 아주 작은 차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작은 SUV예요. 거네. 네. 작은 겁니다. 혹시 뭐 자동차 잘하시는 분은 제 말씀 이해할 텐데요. 그 하일랜더는 약간 비싼 차거든요. 그 SUV. 그래서 하일랜더가 많이 팔렸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역시 이번에도 비싼 차들이 잘 팔렸습니다. 비싼 차라는 게 뭐냐면 BMW, 벤츠, 아우디가 미국에서도 탑 프라이어리티 차거든요. 비싼 차들. 그게 9에서 뭐 10%까지 많이 팔렸고요. 같은 폭스바겐 라인에서도 폭스바겐은 재미없었어요. 왜냐하면 싼 차보다 비싼 차가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제네시스가 40% 정도 팔렸을 겁니다. 저 팔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기가 좀 들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현대차는 이번에도 현대기아차는 특히 기아차, 현대차가 해서 미국에서 제일 많이 이번에 대당 인센티브 말한 건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엄청 없는 그러니까 피아트 라인 있죠. 피아트. 람보르기니가 네. 22대 팔렸네. 네. 그러니까 이때에 피아트가 가격도 싼 차가 뭐 2만 5천 불, 2만 불 정도 내외인데요. 그게 대당 3천 불 정도 인센티브 줬으니까 제일 많이 줬고요. 근데 그다음에 기아차, 현대차가 많이 줬어요. 피아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2.6%. 그게 보면 그런 게 안 팔리는 거죠. 미니가 24.7%. 네, 우리나라가 안 팔리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이제 피아트가 안 팔리잖아요. 네네. 피아트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 제조 같은 거 엄청 싸게 렌트하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피아트가 안 팔리고요. 그런 거 인센티브를 많이 줬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많이 줬고요. 도요타 같은 데는 지금 엔화도 약하고 그러고 인기가 좋으니까 도요타 같은 건 인센티브 별로 안 줬어요. 1,000불 정도밖에 안 주고요. 그러니까 도요타는 인센티브가 적은 쪽에 들어가고 현대기아차나 피아트는 인센티브가 많은 쪽에 들어간다. 그래서 수익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기아차 같은 거 소렌토 같은 게 잘 팔려야 되는데 소렌토는 작년에 한번 9월달에 얘기했다시피 인기 없는 차종 중에 하나 들어가거든요. 네. 그 얘기했잖아요. 기아차는 K7 인기 있는 차인데 소렌토는 약간
좀 디스당하는 자로 많이 분류된다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컨슈머 리포트에서 우리가 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소스를 갖고요. 근거를 갖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는 지금 소위 프로덕트 믹스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현대 기아차 확 좋아질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미국에서 인기도로 가보면. 왜냐면 지금 가격이 유럽차가 유로화 조금 가했다 하더라도 10% 떨어진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도 BMW 사고 싶죠. 제가 미국 사람이라면 저라도 아우디 사고 싶죠. 아우디의 최고로 잘 파는 게 요즘 보면 A7 이런 거 A7인가 뭐 있으니까 좀 비싼 차 있을 거예요. 그게 A7 그것도 스포츠라인 이런 게 잘 팔리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일단 반영됐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현대기아 쪽으로 많이 싸죠. 엄청 싸지만 미국에서의 그 글로벌시가 지금 인기 있는 건 아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일단 그렇게 일단 첫 번째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그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실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올라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까지도 지금 안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좋은 지적하셨어요. 예, 여전히 조금은 그 어떤 시장 수익률을 비트하는 그런 업종이 되기는 어렵겠고, 다만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쪽들, 그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주들 중심에 대한 쪽, 특히 이제 연비 개선 문제와 관련된 뭐 3기 오토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관련된 쪽도 뭐 현대 엔지니어링 그 현대 EP, 현대 엔지니어링이 아니고 현대 EP 아니면 코론 플라스틱 이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좋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뭐 효성이라든가 코롱 인더라든가 뭐 현대 소재. EP라든가 이 소재 쪽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그리고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자동차에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전기차랑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전기차 시대를 제일 반대하는 게 누구겠냐. 늘 말씀드리지만 앨런 머스크가 늘 비판적으로 했지만 기존의 기득권층이거든요. 전기차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빅3에 대한 반대를 비판적이 많이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자동차 만들려고 처음에 앨런 머스크가 영어로 하면 일란이거든, 정확히 하면. 하여튼, 우리 식으로는 앨런 머스크가 투자자를 많이 쫓아다녔어요. 빅3 투자자들에게는 냉정하게 디스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장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어요, 공장이요. 자동차 공장이. 공기도 좋은데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까 디스당한 만큼 뭐냐면, 기존에 자동차는 뭐예요? 자동차는 뭐예요? 엔진이잖아요, 엔진. 엔진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전기차는 모터잖아요. 그게 뭐 자동차 우리 공학 전문가 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업 바꾸길 잘했지. 나 전공이 자동차 엔진인데. 그럼 전기차로 갔어야지. 그거 먹고 그거 계속 하고 있었으면 모터로 만들었으니까 모터 개발했어야지. 모터 개발이 사람아. 어차피 굶어 죽는 거야. 나이 50대면 다 굶어 죽는 거야. 그때는. 자기 친구 펜텍카는 어떻게 되니? 펜텍 이미 집에 가야죠. 가야 되나? 집에 가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 LG화학으로 옮기라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기존에 잘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그 뭐 단기적인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동차에서도요. 자동차 엔진에 관련된 구동 동력 전달 계통이 있는 놈. 그잖아요. 연료 계통이 있는 놈. 그죠? 쉽게 해서 연료 탱크 만드는 거. 우리 집안 한 명도 그걸 만들다가 망했거든요. 진짜로. 연료 탱크 사업하다가 망했거든요. 부도나고 그랬거든요. 우리 집안 어른 한 명도. 근데 그런 것들이 별로 재미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를 하더라도 평생 필요한 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의자는 필요하잖아. 의자, 시트. 내장재 필요하잖아. 내장. 그잖아요. 핸들 필요하잖아, 핸들. 범퍼가 더 중요해지지. 그런가? 약하니까? 센서. 핸들도 중요해. 기계를 어떻게 믿어? 핸들은 있어야 되고, 유리는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현대기아차에서. 자동차 유리는 계속 있어야 되지. 현대기아차에서 올해 하반기에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을 넣은 차를 양산하겠다 그러는데, 일단은 BMW는 사고 나면 자기가 준다며.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보험 주겠다고. 근데 현대기아차는 누가 주나? 모르죠. 그게 이슈야. 큰 글로벌 이슈가 많아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인터뷰한 거 있잖아요. BMW가 우리가 쏘겠다고 보험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보험료 쏘는 게 문제 아니냐?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하다가 훅 가면은 이거 그냥 가는 거 아니야, 골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통계 보여드렸잖아요. 믿고 맡겠냐, 안 맡겠냐 하는데 중국이나 브라질은 오히려 높아요. 독일 같은 거, 일본은 낮아요. 아직까지 믿고 맡겠다는 애들이 전 세계 평균 57%.
57% 사람들이 믿고 맡기겠다 그랬고 애들한테 맡기겠다는 건 52% 정도. 그냥 보여드리지 않았나? 그거 흥미롭잖아요. 그게 이승원 대표 얘기하면 바로 그냥 일반적인 그 시스코에서 조사한 거예요. 우리 또 냉정하게 보여드리잖아. 그런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가 굳이 자동차 부품에서 그런 걸 하려면 저는 한일 이화는 관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잖아요. 네. 한일 이화가 제가 말씀 내장재주로 하는 회사잖아요. 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일이화가 됐건 뭐 서영이 됐건 한일이화 정도는 오히려 정치랑 상관없는 건데 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연료 계통 구동 장치 있는 거는 약간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 건 맞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네. 만약에 이런 그 블랙박스 예전에도 보면은 네. 여기 잠깐 영상 보게 되면 이런 사고 영상들 있잖아요. 사기로 사고 치는 영상들. 자기가 와갖고 이렇게 폰 네. 뒤로 눕고. 이것도 소리 나? 이렇게 자기가 와서 막 막 눕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거야? 네네. 그 블랙박스 그 자유공갈단.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율주행하면은 편하겠네. 왜요? 네? 사귄 게 바로 나오고, 이제는 블랙박스가 다 의무장착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안 될 수가 네, 없지. 네. 네. 좋겠네요, 이런 집에 가는 사람 많네. 네, 집에 가는 사람 많아지겠네요. 네. 네. 그래도 뭐, 불법 유턴하는 건 안 되는 거지? 네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마켓11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은 대표, 지금 네. 코스피는 그나마 계속 선방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계속 약세 흐름은 이어가고 있죠? 네, 뭐 일단은 뭐 전전 이코노미스트 우리가 방송에서도 뭐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했듯이 스타일 로테이션에 대한 어떤 네.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했던 게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시그널에 대한 쪽을 좀 봐라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그 S&P 그 지금 보게 되면 화면을 잠깐 한번 볼 텐데요. S&P 이 재료 쪽 존경하는 그러니까 우리 이승훈 대표 화면 좀 잡으세요. 머티리얼스 이쪽 보게 되면은 ETF 네. 소재 관련 ETF에 대한 쪽은 반등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이제 물론 이제 바이오 섹터가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반등은 했죠. 반등했음에도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인 흐름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네. 여전히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보면 이쪽은 추세가 꺾여 있는 모습이고요. 네. 반대적으로 소재 쪽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점을 경신하고 있고 이쪽은 그 저점을 경신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죠. 이게 좀 작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스타일 로테이션에 대한 흐름들이 네.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구리 가격의 반등이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동반하고 있다라는 점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우리 전전님이 없으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이런 쪽 배경 특히 내일 하루 쉬지만 또 수요일 날이면 또 그분이 또 오잖아. 그렇죠. 네, 수요일 날 안 오시면 안 된다. 제 화면 한번 잠깐 영상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아까 얘기하던 거 잠깐 여기 확인하고 손님 우리 얘기하겠는데요. 예, 요즘 화면 소리 나가요? 소리. 테슬라, 파워월, 볼륨 나가나요? 소리 나가요? 저 설치 비용이 얼마인가? 3천. 이거 저건 좀 별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소리 나가요 지금요? 나가고 있습니다. 안 나간다는데?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가니까 들리는 거 아니야? 모르죠. 뭐야? 아까 나갔는데 일부 시간에 여기 지금 이 얘기거든요. 57%가 된다는 게 앞으로 5년 안에 안 나가면 꺼야죠. 어떨까? 예. 메롱이네. 제 화면 제 컴퓨터는 연결이 안 된 모양이네요. 예. 하나씩만 되네. 자기 화면에서만 된다는 것 같아요. 나중에 또 해야 되고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